미국이 중국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만약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될 경우 중국에서도 맞불 관세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앞둔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대외 변수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바로투자증권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상민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주로 퀀트를 담당하시죠? 이게 정량 분석.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많이 하죠. 오늘 그러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만한 종목들도 잠시 후 공개해 주실 거고. 아, 네. 네. 준비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원래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의 결전의 날, 첫 번째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지금 시장 네.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닥이라고 보세요? 바닥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물론 투자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포커로 치면은 적어도 패 플러시나 뭐 스트레이트 뭐 이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되게 확률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말씀하신 관세 부과라든가 네.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뭐 북한 방문해 가지고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거를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후에 한 달 정도는 바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바닥이라는 근거 중에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뭐 PBR 1배에 근접해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한 뭐 바닥을 잡는 뭐 괜찮은 뭐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심각하게 좀 많이 과매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열의 9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떻나요? 일단 지수만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현재 지수는 거의 2017년 초반의 지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심리적으로는 더 큰 낙폭이에요.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내려와 있는 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정을 살펴보면 네. 그 세 번째로 강한 조정입니다. 지금 가장 강했던 게 2011년 8월에 미 신용등급 강등 때 그때는 거의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현재 시점은 거의 한 6% 뭐 그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자, 굵은색으로 제가 파란색 그 2008년 이후 평균적 조정 장세라는 거를 네네. 그려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17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이 17번째고 이거를 다 이제 평균을 내서 D 플러스 0이 이제 전 고점 그렇게 네네. 해서 조정 시작 시점이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패턴을 보이며 어느 정도 낙폭을 일반적으로 줬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다소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평균적 조정 장세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세게 빠졌다는 뜻이기도 지금 하죠. 가느다란 파란색이 현재 우리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가는 색은 올해 2월 올해 2월 조정. 굵은색으로 지금 진행 중인 중간에 굵은색 멈춰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인데 제가 보고서 낼 당시고 지금은 저기서 거의 뭐 변화가 없이 약보합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 이후 평균적인 조정 장세보다도 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 그래프에서 네네. 보실 만한 것은 평균적인 조정 장세를 보시면 보통 한 15거래일 정도 지나서 한 30거래일 정도까지는 보통 횡보세로 이어지는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거래일부터 30거래일 사이는 보통 이제 횡보를 하다가 V자보다는 W자로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초기 국면이 좀 시작되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이 D 플러스 15거래일째입니다. 네네. 즉 파란색 평균적 조정 장세를 보시면 네. 거의 이제 15거래일 정도면 중기 바닥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겠죠.
재밌게도 그 다음으로는 이제 D+16에서 20 구간은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 갔다 오는 거라든가 관세 부과 이후 뉴스 이후일 테니 그걸로 투심이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네. 회복되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차츰차츰 완만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정 장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조정 직전 고점에 비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한 15일 정도까지는 꽤 빠르게 하락을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15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완만한 반등 그리고 조금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완만한 반등이 이어지는 W자형 네, 반등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더라.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좀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조정장에서 더 많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 52시간 제도라든가 이런 이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 등의 이제 리세션, 즉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국 위기가 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니 네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이런 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예.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시점과 함께 뭐 한 반 정도 올라오더라. 아니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전 고점을 60 거래일 이내 회복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네네.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5에서 30 거래일 사이 정도면 대충 이제 바닥을 형성합니다. 다만 네. 하락장과는 조금 다른 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지수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의 이제 네. 모양입니다. 네. 보시면 처음에 일단은 조정을 좀 줬다가 기술적 반등 줬다가 이 패턴으로 이어지다가 네. 마지막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설마 지금 하락장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과매도이고 추가적인 뭐 설마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얼만큼의 반등이 기대되는지 사실 이것도 저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얼만큼까지 반등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목표로 제시드리는 거는 1차적으로 2,370포인트, 두 번째로는 2,420포인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2008년 이후로 이제 조정 장세에서 다시 반등 주는 몫을 지금 현재 증시 코스피 지수에 대입해서 계산한 값이고요. 네네. 그 정도로 준다면은 일단은 이제 뭐 1차적인 목표는 이제 달성을 했다고 보고 거의 계산을 이제 하는 근거가 저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네. 그래서 선이 세 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매월 평균 1.5% 하락하는 시나리오. 네. 두 번째 선은 매월 3% 하락하는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매월 평균 4.5%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보시면 설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 3% 이상 하락을 하는 거는 분명한 과매도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월 3%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줘도 2,370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반등을 준다면 2,420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즉 월 3% 이상 하락하는 거는 거의 99% 이제 낙폭 과대이고요. 그럴 때는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국면이 분명히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한 3-4번 정도는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상민 애널리스트를 직접 모신 거는 제가 이상민 애널리스트의 또 그 리포트를 꽤 많이 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참 인상 깊어서 모신 건데 그 3분의 2 법칙과 3분의 1 법칙 이런 것들을 또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죠? 하락장, 즉 2008년과 같은 장은 네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손실의 3분의 2는 후반 3분의 1 기간에 발생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 총 18개월이 있었는데요. 네네. 보시면은 후반 6개월에 낙폭의 3분의 2가 이제 발생하고
초반 3분의 2 기간에는 전체 손실의 3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보통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가 점차 이제 악재가 이제 조금씩 나와 그게 현실화되면서 패닉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네. 대부분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좀 저런 패턴이 이제 190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 사례 말고 또 있어요? 저 사례 말고도 뭐 대공황이라든가 혹은 IMF라든가 네네. 저 케이스는 한국 IMF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경우에도 3분의 2와 3분의 1 법칙이 적용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초반 3분의 2 기간에는 전체 손실의 34%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네. 후반 3분의 1 기간에는 이제 56.6%가 하락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하락장은 초반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천천히 체크해 보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챙기고 그 다음에 차분히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3분의 1 하락장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예요. 그렇죠. 물론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3분의 1이면 어쩌지? 내가 지금 샀는데 3분의 2의 하락이 마지막에 나오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은 그게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네네.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상승 사이클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무역 분쟁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현재 이것이 이제 크리티컬하게 바로 증시에 영향을 줄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걱정인 것은 이제 내수 둔화 그리고 반도체 외의 수출이 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네. 적어도 이번 조정에 한해서는 이것까지는 걱정을 아직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모색한 후에 이제 차분히 향후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네. 이유가 11월 대선 중간 선거를 이제 목표로 이제 좀 들고 가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한 50%를 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를 적어도 11월까지는 끌고 가는 게 최대한 유리한데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를 판단하여도 늦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내일이 결전의 날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상반기 동안 모멘텀 투자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뭐 테마도 많이 따라갔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갑자기 만약에 좀 좋은 결과 혹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시장 반등하면서 내가 좀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닐까라고 좀 다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네. 지금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혹은 팔아야 하냐 뭐 사야 하냐 이런 식으로 네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긴 하죠. 애매하면 반반이라고 이제 우리 민족의 미덕인 이제 네네. 양념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 반 현금 반이라는 방법도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자산 배분의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시면서 향후에 악재가 더 이제 심각해지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사실 경제 논리로보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참 섣불리 이제 판단을 하기도 힘들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 맞습니다만 좀 낙관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풀하우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풀하우스나 플러시를 들고도 질 수도 있는 게 그거 세상 일이다 보니 그럼요. 네. 항상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반반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부는 또 종목을 들고 가봐야 되니까요. 그럼 그렇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그런 종목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준비하셨죠.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뭐 주목받고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네네. 혹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셨다면 주로 지금 빠진 것들이 이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신 뭐 대북 테마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뭐 JYP 엔터 이런 것들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횡보 보합 정도라고 그쵸. 보는 게 좀 네. 타당한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네. 이제 7월 7일에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넷플릭스에 지금 이제 판권 매각 공시가 이제 좀 뜨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다만 저기 이제 빨간색 말풍선으로 표시된 음봉은 네. 그 공시가 나오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뜨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향후에도 모멘텀이 좀 충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4분기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와이스 컴백 등으로 인해서 이제 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이제 그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사드, 한한령 등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가 국내 이제 엔터의 이제 라인업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방신기라든가 슈퍼주니어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역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한한령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네. 중국 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뭐 다시 재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이런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락한 것도 아닌 네네. 수준의 네.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낙폭과대주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요. 그렇죠. 네. 혹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격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참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2018, 19년까지 감이익, 즉 이익이 감소는 하지 않되 네. 이격도가 낮은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네. 즉 최소한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겠죠. 물론 대아티아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은 지금 대북 이슈에 엮였다가 네네. 이제 지금 테마주들이 같이 다 빠지면서 뭐 하락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말고도 뭐 많은 종목 동진세미캠, 뭐 현대일렉트릭, 원익 IPS, OCI,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즉 이렇게 이제 지금 실적 자체는 최소한 감익은 되지 않으나 시장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계량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네네. 정성적인 관점으로는 좀 감안을 하지 않았던 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정성이 좀 꽤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공개해 주셨던 그 실적 감익은 없지만 주가가 꽤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저희가 정량 분석을 통해서 숫자로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시면서 본인들이 사고 싶은 종목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꽤 많이 되세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